오스트리아군과 교전한 나폴레옹은 1809년 5월 21일 아스페른-에슬링 전투에서 첫 전술적 패배를 겪는다. 나폴레옹은 가장 유능한 야전 사령관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장란을 잃는다. 보급 부족과 전략적 오판으로 초래한 아스페른-에슬링 전투의 참패는 지형과 병참, 포병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다뉴브 강이 수위가 높아지자 나폴레옹은 범람원 로바우 섬을 대규모 군사기지로 변모시킨다. 나폴레옹은 대규모 포대와 17만 2천 명의 압도적 병력을 배치한 후 다리와 상륙용 배를 제작한다. 6주간의 전략적 준비를 완료한 나폴레옹은 아스페른-에슬링 전투의 오판을 만회하기 위해 7월 4일 밤 다시 다뉴브 강을 건넌다. 카를 대공은 마르크펠트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바그람 고지대에 17만 3천 명의 오스트리아군을 배치한다. 빈에서 약 15km 북동쪽의 바그람은 마르크펠트 평지의 아스페른과 에슬링보다 북쪽에 위치한 고원이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로의 테러를 확보한 카를 대공은 프랑스 기병과의 전투를 피하는 방어 전략을 취한다. 나폴레옹은 7월 5일 대대 단위의 전열을 형성해 마르히펠트 평원으로 병력을 전진시킨다. 마르히펠트 평원은 넓고 평탄한 지형으로 프랑스군의 기병과 포병 운용에 매우 유리한 전장이다. 프랑스군은 마르히펠트 평원에서 노르트만 중장의 오스트리아 전위대와 전초전을 벌인다. 밀집 대형의 오스트리아 보병은 프랑스군의 포격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오스트리아 기병 5개 연대가 전위대를 지원하지만 프랑스 3군단의 진격에 밀려난다. 프랑스군은 짧은 전선을 유지하며 전투의 주도권을 잡는다. 카를 대공은 7월 6일 새벽 프랑스군을 양익 포위하는 전략에 나선다. 바그람 고원과 루스바흐 강을 주요 방어선으로 삼아 전선 전체에 걸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다부의 3군단의 프랑스 우익은 오스트리아군의 공격을 저지하지만 프랑스 좌익의 마세나의 4군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나폴레옹은 즉각적으로 기병 돌격을 명령해 오스트리아군의 진격을 막는다. 마세나의 4군단에 병력을 재배치하여 좌익을 강화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우익과 중앙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다. 집중적인 포격으로 오스트리아군의 사기가 꺾이자 전투의 흐름이 바뀐다. 나폴레옹은 오후 중반 전체 전선에 걸쳐 공세 명령을 내린다. 다부 3군단은 오스트리아 좌익을 집중 공격하여 전선을 돌파한다. 나폴레옹의 중부 병력이 오스트리아 중앙을 붕괴시키자 전열이 붕괴된 카를 대공은 보헤미아 방향으로 후퇴한다. 약 34만 5천 명의 병력이 결집된 바그람 전투는 20만 발의 포탄을 소모하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교전 중 하나이다. 프랑스군 약 3만 3천 명과 오스트리아군 약 4만 1천 명을 포함하여 7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약 500문 이상의 대포를 운용한 나폴레옹은 그랑 바텔이라는 대규모 포병 전술로 밀집 대형을 분쇄한다. 마르히펠트 평원은 넓고 개방된 지형이기에 한번 공격당하면 대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오스트리아군의 밀집 보병 대형 역시 프랑스군의 포병과 머스켓 사격에 매우 취약하다. 바그람 전투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은 소멸된다.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나폴레옹의 전략적 우위는 점차 약화된다. 나폴레옹은 운명의 겨울 입동에 들어선다.